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거나 책 한 권 들고 미술 전시회나 연극 한 편은 꼭 봐야 될 것 같은 기분.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0월에는 곳곳에서 각종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산에서 펼쳐지는 2019 안산국제아트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대회의 대장을 맡고 있는 박경숙 안산미술협회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국제아트쇼 준비하시냐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안산국제아트쇼가 2019 안산국제아트쇼라는 명칭이죠. 이게 좀 이례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이어져 오던 건가요? 안산미술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제아트쇼는 있었나요? 이 행사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인데요. 판매하는 행사는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안산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전시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시장에서 주로 그렇죠. 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술 장터이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의 소통이 많은 장소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2층 전시장에서 그렇군요. 진행합니다. 아트쇼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명의 작가를 초대해서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76명의 작가가 부수전을 진행하고요. 네. 작품 한 점이나 두 점을 내는 작가들이 또 참여를 해서 총 153명의 작가가 작품을 한 공간에서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작가가 100명이면 150명이나 하시죠? 150명의 지인만 10명씩 불러도 1,500명이고 그렇죠. 맞아요. 예. 20명이면 3,000명이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시에 오시겠네요. 이런 행사를 하루에 끝나지 않고 6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은 우리 작가들의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는데 네.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거죠? 네. 원래 아트쇼나 아트페어의 행사의 목적이 미술 장터입니다. 아트 마켓이죠, 일종의. 그래서 작업을 꾸준히 해오잖아요, 평생 동안. 본인의 작품을 판매를 해야 이 작가들도 그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트 마켓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안산 지역에서 이런 예술인들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가 이번에 안산국제아트쇼가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상당한 큰 의미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석 달 전에 네. 저희들이 작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음. 5시간 만에 선착순 모집이었는데요. 5시간 만에 저희들이 마감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5시간 만에 이미 이제 예. 방이 다 찬 거네. 그렇죠. 예. 마감을 했고요. 저희는 사실 예산이 네네.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개 부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76개의 부스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안산 작가 50명을 저희들이 초대를 하려고 했어요. 예, 네. 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60명 정도가 마감을 쳤어요. 그래서 60명 정도 받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예부 작가 저희들이 초대를 했고요. 왜냐하면 행사가 규모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부 작가가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안산이 다문화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문화 작가, 고려인 작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네. 다문화 작가하고 애국 작가의 작가가 23명이 작품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 귀중한 것들을 이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작가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자기 작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작가들은 끝없이
자기 작품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또 알리고 싶어 하죠. 그렇겠죠. 본인의 작품을. 판매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알아주는 게 그렇죠. 알아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자부심이 생겨서 정말 더 열심히 작업을 하고요. 작업 매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공산품은 그런 가격이 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술 작품은 어떻게 작품에 대한 가격이 매겨지나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한국미협에서 호당 가격을 인정을 해주는데 대부분 호당 중견 가격. 작가들은 호당 10만 원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10만 원.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작가들은 5만 원 호당.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당이라는 것은 우편 엽서 사이즈. 네. 엽서 크기의 사이즈가 1호인데요. 예, 그래서 대충 10호이면은 네,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근데 저희도 이제 경험상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이 와가지고 작품을 사겠다는 관객이 있어요. 네네. 대부분 제가 판매하는 가격을 봤더니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주부들이 작품을 구매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저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쌀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 정도로 내가 네.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저희 50대나 60대, 70대 그 소비층들은 투자 목적으로 작품을 구입을 했어요. 요즘 젊은 작가들, 30대, 40대 작가들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듯이 사요, 작품을.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 않는 선에서 내놓으면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인테리어. 작품을 할수 내가 있는. 좋아하는 작품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와 네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젊은 작가들은.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소비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작가들한테 힘이 되고 그 그쵸. 힘이 또 다른 작품 네, 활동에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네, 선순환이 저는 되겠군요. 이번에 이제 참여 작가들한테 음,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를 해라. 음, 될 수 있으면 100에서 200만 원 선에서 작품을 내고 이제 큰 작품은 물론 이제 작품이 크겠지만 그렇게 소품 위주로 작품을 내서 부담 없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한 번에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예.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는 이런 문화적 공간이 형성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런 미술 문화의 새로운 토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런 자부심도 있겠네 일반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음. 비엔날레가 요즘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강주 비엔날레. 네네. 이런 비엔날레는 기획전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작가들은 별로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장터는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대중들도 가까이 와서 작품을 볼 수가 있고 작가들은 바로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되고 있어요, 요즘에. 작가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 안산 지역에 우리 뭐 지금 대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우리 미술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산 지역에서 미술하기, 예술하기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31개의 미술협회 지부가 있어요. 그런데 타 지부에서 우리 안산 미술협회 엄청 부러워합니다. 왜요? 다른 지역은 없어요. 뭐가냐면 대형 미술관이 2개가 있어요. 여기 경기미술관 있죠. 우리 안산에 단원미술관이 있고요.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이런 대형 전시장이 타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부러워하고요. 특히나 단원미술관은 대관료가 아주 싸요. 그래서 단원미술관 가면 1관하고 2관이 있잖아요. 네. 2관은 상시 저희들한테 전시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싼 가격에.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쌉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안산이 개인 갤러리가 없는 이유가 그런 관에서 굳이 하는 개인 갤러리 안 만들더라도 만들- 우리 예. 공간이 많다. 네네. 충분하다. 또 한 가지는 네. 정말 부러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기금을 우리 안산시가 미술 작가들이 나 지원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거의 70% 작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타 지역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만 원 사이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작가들의 환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것을 수요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작품을 바라보는 어떤 수준 혹은 빈도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네. 안산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음. 전국적으로 아니면 또 세계적으로 나가서 작품 발표 기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작품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작가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네. 다 인지하고 있어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작가들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요하는 예. 예술품에 대한 어떤 관심도랄까 찾아가는 빈도랄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안산은. 그래서 노동자 도시이고 타시에 비해서 약간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발표하고 예, 자꾸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자꾸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 때문에 작품 활동에 대한 어떤 관심, 미술 활동에 대한 거 참여 이런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그 수준에 맞는 우리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근로자가 많으니까 근로미술제, 뭐 근로미술, 뭐 노동미술, 노동예술 이런 것 쪽으로도 방향을 좀 바꾸면은 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시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노동하신 분들, 또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다 미술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관심만 갖는다라면. 그래서 저희 미술협 회원들이 강사로 나가서 가르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르칠 때 호응은 어떻던가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네.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맞습니다. 우리 그 예. 미술 환경, 네. 예술 환경이 좀 네.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지방 정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 안산 지역에서 우리 지역 작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환경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지방 정부가 우리 예술인들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렇게 미술 장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원금을 좀 줘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작품이 만들어졌으면은 이걸 판매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장터를 만들기에는 또 뭔가 생산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 내가 이거 샀으니까 나한테 무슨 큰 이득이 온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자체장님들이 선거위에서 해마다 이렇게 새로 선출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게 자꾸 요동을 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우리 안산은 체육 행사 너무 많습니다. 체육 행사는 많고 네. 미술 행사, 예술 활동은 없다. 행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 이제 이청 식구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속의 그 건강을 위한 노력은 더 안 하고 있다라는 우리 그런 미술뿐만 불만이 있겠네요. 아니라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이 투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늘상 저희들 모여서 그런 불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 정부에 다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마찬가지예요. 좀 지원을 좀 해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행사 때 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속적인 예산 지원해주시고
예,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아까 선출직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선출직에 그러니까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약 가운데 이렇게 미술 아니면 예술 이런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왜 이렇게 이분들 저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네. 저 예술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체육은 굉장히 같이 모여서 뭔가 계속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예술하는 주로 개인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겠죠. 모여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트쇼의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네, 내년에는 제가 이제 1억 신청을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만약에 1억이 지원이 된다라면 정말 우리 안산에는 단원미술제가 하나 있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거. 그리고 미술협회에서 하는 아트쇼 이 두 가지가 쌍벽을 이뤄서 관이하고 미니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 게 제 미술협회의 소망이고 또 제 계획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무슨 관의 지원을 안 받고 우리 작가들의 힘으로 작가의 발판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맞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어차피 부수비가 돈이 가장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들한테 부수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저기 보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당당할 수 있고 맞습니다. 관에 네, 간섭을 맞아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아무래도 책임감이 생기죠. 본인이 돈을 내고 작업을 하다 저기 전시를 하다 보면은 예, 국제 아트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이 아트쇼 관련돼서 혹은 우리 문화예술계 혹은 미술계에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예술 작품은 쓸모없는 것을 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뒷상의 병기가 전시장으로 갔었을 때 병기로서 역할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작품으로 되었을 때 무한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예술 작품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행사가 처음이지만 행사가 많이 미비하고 부족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해주신다라면 저희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와 격려, 지원이야말로 우리 안산 지역이 미술도시, 예술도시, 문화의 도시로 정착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사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한국호텔요리전문학교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성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행사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6일 동안 전시장에 오셔서 작품도 보시고 또 마음에 든 작품은 구입도 하셔서 저희 행사에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시민들의 참여 네.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 네. 지원 이것이 안산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네. 발판이 될 것이다. 꼭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예술인들의 공연이나 전시 활동을 통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 계절에 하늘은 맑고 내 지식에도 살찌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2019년 안산국제 아트쇼 대장과 함께한 공감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빛방송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